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억압의 저 너머를 꿈꾸지 않는 삶은 없다. 또 다른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물질이 이 까다로운 생명을 왜 얻어야 했으며 그 생명에 마음과 정신이 왜 깃들었겠는가. 예술가의, 특히 시인의 공들인 작업은 저 보이지 않는 삶을 이 보이는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 그의 사치는 저 세상에서 살게 될 삶의 맛보기다. 그 괴팍하고 처절한 작업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이 분주한 다름박질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묻기를 두려워하는 지쳐 빠진 마음이다. 황현산의 산문 우물에서 하늘 보기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연말연시를 맞아 문장의 소리가 준비한 DJ의 가족 특집,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 삼촌하고 제 동생이 나와 있는데요. 이덕규 시인과 오은 시인을 모셔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잘 지냈습니다. 아우, 좀 정신들을 좀 차리세요. 네. 한 주 동안 많이 차리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연말 너무 네, 피곤해서 네. 술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제 삼촌과 제 동생이라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모시는 데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나 죽으면 관 들어줘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망발이요?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가족의 조건은 내 관짝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되거나 해도 들어줘야 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응. 염두에 줄게 그러면. 염두에 주는 아무튼 나는 독거 여인으로 늙을 거잖아. 절대 그 망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네네네. 네. 그 두 사람의 특징은 뭐 시를 쓰는다는 공통점도 있고, 삼촌은 농사 짓는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삼촌 또 관장이잖아. 관장하죠. 그러니까. 도장문학관. 아무튼 도장문학관 관장. 그렇죠. 시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은희도 마찬가지로 시를 쓰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시와 일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일이 삼촌은 비교적 좀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은희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은희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나도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어렵고 제가 지금 3년을 좀 넘게 다녔는데 회사를 처음 1년 동안에는 사실 거의 글을 못 썼어요. 시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무조건 청탁이 오면 열매 이상이면 거절. 산문도. 직장인 오온에서 집에 돌아와서 시인 오온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지. 그냥 회사에서 다 못 마친 일들만 떠오르고 또 이게 바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동안 청탁도 안 받고 이랬을 때가 있었고요. 한 2년째부터는 어차피 내가 평일에 못 쓸 거 일요일에는 꼭 쓰자. 토요일 하루는 이제 금요일에 저녁에 술을 마시고 토요일 하루 이제 쉬면서 시노온이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요일은 하루 종일 어떤 약속도 잡지 말고 글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일요일에 결혼식이 있으면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안 가요. 얼마 전에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일요일이었는데 은하 너 얘랑 친한가 보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도로?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일요일만 글을 쓰는 날로 정해가지고 그때는 뭐 시를 쓰려고 제일 노력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산문 연재한다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음.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생활 3년 차인데 네. 연봉이 매년 올랐나요? 매년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쥐꼬리만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나는 몇 크게- 년째 동결인데 아, 능력 입자인가 봐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분위기 메이커. 아. 하지만 회사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일도 잘하니까. 동료들 간의 사이는 어때요? 왕따 아니야 혹시? 이건 엄청 좋아하지 다들. 우리 회사가 또 우리 부서는 여자들이 많은데 나 또 누나들이 나 예뻐하잖아. 왕따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물론 욕할 수도 있어요. 아. 앞에서는 근데 대놓고는 못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동료들이 시인이라는 오은의 정체성에 대해서 쟤 정말 시인 같더라라는 반응이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할 때는 전혀. 그냥 전 미친놈이에요 별명이. 그러니까 뭐 회사 어떠- 내에서? 네, 어차피 난 미친년인데. 그러니까 오은정 어떡할 거야. 야 오은정 가수잖아. 그쪽 가수도 이제 유명하지. 오은정 알아 삼촌? 내가 볼 때는 트로트 저기 가수. 지금 어. 학렬이 같은 게 많네. 그 객관적인 평가들이 다 비슷하게 비슷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미나 년이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집안 맞다고. 콩가루지만 한 집안인 걸로. 그래서 은희가 시인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그래도 되게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좋아하지 않아? 아 글쎄요 그게 그렇긴 하려나 잘 모르겠고 그냥 가끔 이제 책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추천해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 읽고 나서 왜? 어려웠나 봐요. 아. 뭐 그런 소설도 막 생각하는 거 떠오르는 거 그 추천해줘도 읽고 나서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못 듣고 하지만 부장님하고 이사님이 문학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가끔 이제 책을 사서 선물하고 이러면은 너 직원들이 그럼 너 좋아했어요. 싫어해. 다른 직원들은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서 안 싫어해요. 아니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만 좀 잘하면 중간 다리들이 좀 째려볼 수 있잖아. 중간 다리도 잘하지 내가. 그렇구나. 삼촌은 시와 일하기의 분리.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내 생활 환경, 뭐 다시 말하면 이제 농사 일상, 농촌 일상, 자, 시골. 삼촌이 하는 일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내가 하는 거는 주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농업이고. 농업, 부업으로는 이제 관장업. 관장. 노작문학관 관장. 노작문학관 관장직을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뭐지 환경 모두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건 얘기했던. 다 이제 봉사예요. 아. 환경운동연합을.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하는 게 이제 옛날에 농민운동도 했었고 환경운동도 했었고 또 그 연계에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직함이랄까 그런 모임들이 많으니까 70년대 80년대에 현장에 있던 선배들의 모임이 있어요. 선후배들의 모임이.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꼭 해야 될 어떤 일들. 그래서 돈이 많아도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근데 꼭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선배 후배들하고 만날 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이따가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동안 정말 쓸데있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겨우 욕이 왔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자. 이게 참 시가 사실은 쓸데없는 그치. 얘기인데 그래서 그 양반 애들 치 쓰겠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들었었어. 그래서 2년을 정말 어떤 주제 발표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뭐 인문학 모임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야, 이 지역에 누군가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안 길러내니까 우리 대안학교 하나 만들자고 하고 결국은 대안학교 십시일반 만들어서 지금 방과후 대안학교를 만들었어. 아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재정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카페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또 이제 대안학교로 대안학교로 또 이제 또 50%는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뜻 있는 어떤 선후배들이 모여서 늘 그런 것들을 같이 도모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는 언제 써? 그러니까 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주업이 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서. 뭐가 많네. 나 대안학교도 몰랐네. 많아. 그거 말고 또 숨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시. 나는 이제 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늘 농촌 농사 일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시골의 어떤 그런 일상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좀 구태하게 리얼리즘 시절의 어떤 그런 구태한 어떤 농촌 일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가 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농촌의 어떤 새로운 일상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발견 같은 것들 그 이면에 스며 있는 그냥 뭐 전투적이고 뭐 어떤 뭐 피폐하고 핍진한 어떤 삶에 대한 이런 어떤 고통보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시골의 어떤 풍경이나 어떤 사물의 이면을 어떤 숨어있는 비유들을 이렇게 켜냄으로 인해서 농촌 일상의 어떤 새로운 일상들이 재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데 이렇게 촉수를 좀 세우고 다녀요. 농사 질 때도.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저는 아마 도예로 나오면 아마 지금 시를 좀 바꾸려면 난 도예지로 나오면 완전히 또 다른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서 뿌리박고 사는 한은 결국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자리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화문에 오피스텔이나 하나 얻어서 나와서 좀 써보세요. 싫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쨌든 그런 농촌의 재발견이 이번 놈이었습니다라는 시집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특히 봄에 나는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영감들을 많이 얻는데 사실 모든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건 사실 섹스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요? 섹스. 섹스. 그렇죠. 정확한 발음을 요구합니다. 저는. 네. 섹스럽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섹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어떤 생명의 기본 단위를 좀 더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고 아주 뭐 그런 파워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그 전면에 내세움으로 인해서 자본에 의해서 막 가려진 이렇게 그 노예화된 어떤 이런 생명성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걸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서 2부에 그런 어떤 뭐 소위 뭐 에로티시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섹슈얼리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야하잖아요. 시집 표지 야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야하죠. 야합니다. 제가 이걸 아마 수리산방 방장님도 그 2부를 보고 아마 그런 떨어지기 직전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방장님 이렇게 야한 표지 주셔도 되냐더니만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야한가요? 막 이러셨는데 근데 나는 이 와중에 뜬금없지만 화성 범인 안 잡을 거예요? 화성 범인? 그 범인 때문에 내가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요? 이쯤에서 한번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화성 하면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미지들이 참 많이 안 좋죠. 그 뭐 연쇄 뭐 이런 거. 근데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 사실 화성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외곽 쪽에 도시 근교 쪽, 수원이나 이런 근교 그쪽으로 많이 발생했던 사건들이었는데 행정구역이 화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명을 쓴 데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화성이라는 데야말로 정말 뭐 윤건능, 뭐 충효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주 그 메카로스의 어떤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원래 그런 동네야? 그럼요. 원래 효와 뭐 이런 거야? 아니 청조대왕 사도세자가 거기 있잖아요. 난 몰라. 용주사가 있고. 몰라. 효찰이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화성 투어를 한번 오시면 제가 그 화성 길을 한번 내가 삼촌한테 걸어본다 쓰라고 한 이유가 화성 잘 몰라. 가까운 듯해도. 그 얘기도 이따가 뭐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저는 그 화성 교도소 한번 제 특강을 한 2달 다닌 적이 있거든요. 와. 화성 교도소? 거기 직업 무슨 저쪽 마도에. 그게 또 동네가 달라? 거기가 아니요 화성이에요. 화성인데 옛날에 거기가 염전터였어. 법무부.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저기가 됐죠. 나 2달 동안 봉사했잖아 거기서. 문학 강의했어요? 그랬구나. 거기는 이제 지금 일부는 뭐랬냐면 외국인 이제 불법 체류자들 이제 이렇게 수용소 비슷한. 나 거기를 파주에서 택시타고 85,000원씩 주고 가서 특강했었어. 갈 방법이 없잖아 내가. 그것도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난 겁이 없으니까 막 가서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일단 은희 얘기 좀 하면 은희는 이제 또 다음 시집을 준비 중이란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죠. 네. 언제 어떻게 뭐 출간 계획이? 사실 원고는 제가 공교롭게도 첫 시집, 두 번째 시집이 좀 다 늦었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가지고 원고 자체는 작년에 이미 다 돼 있었는데 1년 동안 묵혔어요. 묵힌 이유는? 묵힌 이유는 그냥 다시 1년 뒤에 다시 보면은 뭔가 뺄 게 보이고 살릴 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상 그런 시간을 시들끼리 서로 엉겨붙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낙오되는 것들은 뭐냐면 시가 별로인 것도 있겠지만 좀 잘 안 어울리는 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시집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는 편인데 그래서 올해 한 8월쯤 9월쯤에 보고 출판사에 넘긴 상태고요. 아마 내년 5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나 같으면은 5월에 나올 거라면은 한 4월에 넘길 것 같은데. 나는 원래 닥치기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번 어때요? 세 번째 시집이라고 묶여져 나올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달라요? 앞에 2권에 비해서 많이 좀 변화가 보여요? 본인이 스스로가? 변화가? 글쎄요. 근데 조금은 저는 보이는데 이게 막 사람들한테 오온이 변했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좀 부기를 좀 뺀다고 생각하고 썼거든요. 부기. 예, 왜냐면 제가 특히 첫 시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화려하고 나 이만큼 많이 알아 막 잘난 척하듯이 말을 막 부려놨는데 너무 긍정한다 지금. 얘 잘난 척했었던 것 같아서 삼촌?
완전 나 긍정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했다면은 응. 두 번째는 좀 그 사이에 과도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더 붓기가 빠진 시집이 아닐까. 혹시 오늘 뭐 세 번째 시집에 들어갈 시 한 편 뭐 좀 준비한 거 있어요? 네 정말 붓기 빠진 시 하나 가져왔습니다.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제목이 뭔가요? 나머지. 나머지. 진짜 붓기 빠져 보인다. 네. 네, 읽어주세요. 나머지. 골목이 좋아요. 새벽이 좋아요. 아무도 없어서 여기로 오게 돼요. 눈길이 가요. 발길이 닿아요. 등 떠밀지 않아도 정신 차리면 여기에요.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어요. 속삭이듯 웅얼거리듯 부르고 있어요. 나머지가 보여요. 작은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겨요. 나머지들이 모여요. 더 큰 나머지가 돼요. 외딴 덩어리가 돼요. 골목이 분주해졌어요. 새벽이 꽉 차게 됐어요. 혼자인데 여럿인 몸으로, 여럿이 있어도 혼자인 마음으로, 기꺼이 나머지가 되는 일,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일, 다음번에 할 말을 생각하는 일. 어떤 말을 하려다가 망설여요. 광장을 잊어버렸어요. 아침을 놓쳐버렸어요. 골목에 있어요. 새벽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있어요. 그 말장난은 많이 사라졌나요? 세 번째 시집에서는? 아니 여전히 있는데 못 참겠죠 그 뭐 말장난. 그거는 사실 천성 같은 거여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억지로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건 나도 알잖아요. 뭔가 못 참는 거. 못 참아가지고 쓰고 욕 먹고 뭐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뭐. 삼촌 옆에서 나머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는 뭐 소위 어떤 그 말장난에 대한 이 사실 말장난은 아니야. 이 시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지만 말장난이라는 게 시에 정말 몇 줄 안 되는 몇 단어 안 되는 속에서도 말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의 특권이고 시의 특성 그치.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치. 그 소설에서도 불가능한 그 단 몇 줄에서 말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건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아니면 사실 그치.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 독자들이 이해하고 보면 사실 그 말장난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언어를 발견하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부터 정말 멀리 해방되고 달아날 수 있는 삼촌 오늘 어떤 그런 흥분했네. 거죠. 그러니까 아주 왜 갑자기 강의하시네. 흥분했어? 왜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강의해? 아니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은희의 산문집을 또 제가 냈었잖아요. 그래. 네. 제목은 너랑 나랑 노랑이라고 했지만 본문 안이 얘가 시하고 다르게 너무 진지하게 예, 썼죠. 썼죠. 예. 여기서 저는 사실 허수경 언니가 썼던 추천사가 좀 기억에 남아요. 예. 이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네, 저 네. 기꺼이.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네, 저희 도판부터 찾는 것부터 일이어가지고. 네, 은희가 그냥 흔한 도파는 아니고 흔한 화가는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화가들도 많이 데려오는 바람에 뭐 러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수경 언니가 역시 시인만이 쓸 수 있는 추천사를 좀 써줬었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책은 색과 빛과 그림과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왜냐고요? 이 책에는 폭발 물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폭발 물질이 당신의 감성과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열망과 결합할 때 그때 일어날 불꽃 축제에 관하여 이 책을 지은 오은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터가 중요하죠. 다만 아름다운 것들 앞에서 치열하게 웃고 울다가 드디어 쓸쓸해진 죄밖에는 당신에게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이런 책을 보고 싶어한 당신의 기다림에 책임이 있다면 있을 뿐. 다시 오랜만에 저도 듣는데 정말 그 상찬을 해준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사실 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보기까지가 과정이 힘든데 네. 제가 이 책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시에서 보여줬던 어떤 번뜩이는 네. 그런 거라기보단 이 책은 정말 작정하고 이런 걸 써봐야지라는 하여튼 은희의 의지가 되게 많이 이제 어떤 어깨가 이렇게 딱 단단하게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혹시 뭐 산문집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은 없고요. 그냥 예전에 썼던 작은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묶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은 뭐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없고 일단은 내년에 시집만 잘 묶어서 제가 이 해보자. 너랑 나랑 노랑을 대박을 내줬어야지. 산문도 막 냈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요, 이 책은 그래도 제목 때문에 매니큐어 제품 나왔잖아요. 그거 알아요, 삼촌? 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어떤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매니큐어를 출시했는데 노란색이야. 걔 이름을 너랑 나랑 노랑이라 줬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저작권을- 민정이라고 화나가지고 내가 화났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나 나도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없나 봐요, 어. 뭐가. 제목은 그런 걸. 그렇더라고. 본문하고 제목하고 또 다르다. 그러더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내가 그때 그때 되게 분노하면서 약간 터트려가지고 이 책을 팔아보자 이런. 근데 정말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도 안 먹히는. 여러모로 그러니까 민정 누나가 시간만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이걸 홍보하고 반값 후려치기까지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는 비운의 책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본 사람들은 아마 이 화가들의 화집 이 도판을 보는 맛만으로도 삼촌도 본 적 없지? 네. 내가 이따 줄게요. 네. 삼촌은 혹시 뭐 이제 시집 3권 냈잖아요. 네. 산문에 대한 열망은 혹시? 산문에 대한 열망 사실은 시도 벅찬한 근데 당연히 산문에 대한 열망 없지 않아 있죠.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또 여기저기 발표한 또 뭐 억지로 또 쓴 산문들도 좀 모여 있고 해서 한번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시골 정서에 부합되는 어떤 근데 그냥 단순히 시골의 어떤 서정이나 정서를 읊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안으로 이렇게 그 천착해 들어가는 어떤 이런 산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대포 한번 맞으라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없네. 그래서 좀 더 그 좀 가벼우면서도 뭔가 그 어떤 느낌이 어떤 오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뒤에 따라붙는 어떤 이런 산문들로 다시 한번 언젠가는 내긴 내는데 죽기 전에 딱 한 권은 내고 싶어요. 산문집을. 근데 삼촌 언제인지 걸어본다 모르겠어. 써달라니까요 화성. 아무튼 생각은 해보는데요. 화성 어때? 걸어본다 써야 되는 이유가 화성이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그래 위한 뭐 아까 부분도 무슨 있어요. 충효 이런 얘기 했잖아. 화성 뭐 홍보대사 이런 것처럼 그렇게 노장문학관도 이야기 하고 놓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 근데 되게 먼 느낌이야. 내가 별로 가볼 의지가 나지 않아. 그렇지. 그거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다가 삼촌이 걷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 걷는 루트에 삼촌네 논 근처도 걸어보는 거 어때? 아니 뭐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고 아니 갈 데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은 갈 데가 무서운 거 아니야? 갈 데가 난 갈 데 무서워. 전혀 무섭지 않고 누구 죽어서 아주- 던져라도 모르잖아. 그리고 그건 이미 일단락된 오래전에 미제로 끝난 사건 봐봐. 그런데 계속 우리한테는 그게 남아. 있지. 바꿔야 영화로도 돼. 그렇고 이러니까. 남아 있지. 그게 무슨 정조랑도 관련인 데가 화성 아니야? 정조? 어. 그렇죠. 윤건능이 그러니까, 윤는 건능. 그러니까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삼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책임과 의무. 내가 책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러는 건 아니야. 언젠가는 어찌됐든 좋은 소식들로 한번 네. 산문집을 한번 걸어보다가 또 헬기도 한번 네. 타고. 그러니까. 근데 오리농법은 봅시다. 이제 안 하시나? 오리농법을 오래 했었죠. 오래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생존해 계신데 아버지하고 농사 방법에 대한 어떤 갈등들이 좀 근데 있어요. 아버지는 몇 세셔 올해? 아버지가 이제 84이신데 여전히 그 건강하셔. 그래서 논에 나가서 이제 내가 잘못하면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완두콩 이야기하면서 초록에 지난 시간에 초록에 내가 한때 이렇게 막 계속 미쳐 있던 적이 있었어요. 초록. 그 자체에 왜 그러냐면 시골은 여름에는 거의 풀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뽑고 돌아서면 또 나와 있어. 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예촉이라는 그 기계로다가 풀을 베면은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초록에 지쳐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가요. 날은 덥고. 그래서 완두콩이나 내가 그 두 번째 여름이라는 시도 사실은 풀 베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초록에 막 천착하면서 그 어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봄에 모내기를 어마어마하게 넓은 들판인데 사람들의 인력으로 그 초록들이 막 번져가는 것들을 그 큰 산 위에 가서 올라와 보면은 참 위대해 보여요. 그 초록이 정말 순식간에 한 15일 만에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들판들이 초록으로 변해. 사람의 그러니까 에너지로 그렇게 초록들이 번져간다는 건 이건 정말 위대한 얘기야. 상상하기도 참 힘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두 번째 시집에서는
흰눈에 흰빛에 또 미쳐 있었잖아. 그러니까 뭉텅 어딘가에 새벽에 아침에 밤새도록 눈이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의 흰빛이 왔는데 이게 햇빛이 나면서 감쪽같이 뭉텅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나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신기했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마 난 죽으면 그 흰눈에 흰빛들이 몰려간 어느 그 화이트홀로 나는 가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눈에다 던져줄게. 그래. 한겨울에 죽어라. 아니 그러지 말고 한겨울에 히말라야 가서 죽을게. 그냥. 아니 그 너무 그게 아니라 히말라야는 우리가 가기가 힘들어. 데리고 그러니까 오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흰눈이 쌓인 데다가 몸을 던져줄게. 어찌 됐든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막 그 이런 그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물에 대한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일종의 상상력이죠. 그렇지. 시골에서. 근데 이게 사실 도시 사람들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야 삼촌이 컬러 책 써야겠다 야. 흰색 지금 초록색 다 나왔어. 여기 그러니까 지금. 너랑 나랑 노랑이야. 그래서 이걸 삼촌 읽어야 돼 지금. 다음 걸 쓸 수 있어. 그래서 늘 그런 어떤 재미있는 상상놀이도 해요. 그 시골에 살지만 나이 먹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상. 이 방송 녹음은 지금 저희가 2015년 12월에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은 2016년에 나갈 거예요. 네. 2016년에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이 있다면 나 새해에는 뭐가 좀 병신년에는 뭐 좀 되면 좋겠다. 나는 그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뭔가 정말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 바란다고 되는 게 안 돼. 그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늦둥이 나는 거 어때? 늦둥이. 늦둥이 가능하죠. 근데 수술했나? 아이 지금 그게 뭐야? 방송 막히잖아. 알면서 그래. 알아. 그래서 나는 그냥 쓸데없는 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쓸데있는 말보다 쓸데없는 말들을 좀 많이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김수영식으로 얘기하면 헛소리가 참말이 되는 경이 늘 어떤 그런 어떤 발견 그리고 정말 헛소리들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에 그런 어떤 부조리들이 좀 이렇게 전면으로 드러나고 뒤에 숨어 있던 진실의 맨 얼굴들이 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계획 없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씩 그냥. 독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뭘 써왔는데 이걸 어떻게든 다 소화시켜서 발언 사이사이 녹여서 말한다. 여기 김수영 나오고 이런 우리와 것들. 달라. 자, 은희 너는 바라는 게 뭐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을 사람들이 쓰잖아요. 매일매일 쓰는 게 마음인데 마음 편히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제 어떤 걸 너무 크게 마음을 내어주다 보니까 주변을 못 챙기게 되고 그냥 정말 자기를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어처구니없이 커다란 일들이 터져버리니까 그런 어떤 마음 쓰는 일들이 적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많은 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모두 다. 그럼.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한테 말하는 게 일상에 틈을 내라고 해요. 매일매일 다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한 10분씩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뭐 그 책이면 책이고 근데 그거 진짜 어렵다. 저는 제가 그걸 한 2년 하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10분인데 뭐 향초를 켜놓고 정말 좋아하는 음악 오늘 듣고 싶은 음악 뭐지 하고 헤드폰을 끼고 들으면서 그냥 한 글창을 띄워놔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내가 뭔가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름답네요. 일상의 틈 멋있다. 서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데 신은 언제 써? 일상의 틈으로 직업 써야지. 7개 있는 삼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쓰잖아. 그래서 그렇지. 잘. 아니 뭐 28편 나는 썼다며 2편 남았다며. 그게 5년 동안 쓴 거죠. 5년 동안. 난 5년 심 동안. 제일 좋다며. 안 좋아지고 있잖아 지금. 불가능한 쪽으로. 아니, 안 좋은 쪽으로. 저는 되게 그 연장선상에 있어. 논리로 보면. 소박하지만 실천하고 싶은 게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내년에는 여러분들한테 한 통의 편지는 꼭 손으로 쓰고 싶어요. 시집오 같이 주세요. 6필. 그래. 시 2편 빨리 써. 그래가지고. 그거 시집 네. 내서 나도 은희처럼 6필로. 들여다보니까 연락 후진 거지. 아니 그거는 똑같아. 시집 내하고 나서 아까 뭐 누가 그런 질문 하려다가 안 한 것 같은데 뭐 시집 읽어보냐 그러는데 오탈자 확인해놓고 한 번도 안 읽고 밀어놨어. 왜 그러냐면 다 그렇지 않나? 시집 나고 나면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그러더라고. 나는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나오면 그런데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도 지금 보기가 싫다니까 다시 봤더니 너무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 첫 시집이 아니어서 그래. 마찬가지야. 첫 시집이 아니어서 그래. 첫 시집 때는 되게 조바심 나잖아. 첫 시집 때는 내가 그랬어요. 첫 시집 때는 정말 출판사에서 괜찮냐고 해서 이 정도면 완벽하지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저런 새끼 다 있냐고 이런 식의 말이 나왔다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근데 첫 시집에 대한 환상은 누구나 다 있어. 그렇지. 정말 뭐 그런 그 문장의 소리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정신머리 없이 이제 그 가족 특집을 하다 보니 우리끼리 너무 조금 수다가 길어졌는데 했죠. 사실 근데 그 수다 중에 진실들이 다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나는 더 나왔던 것 같고 네. 몰랐던 사실도 더 알게 됐던 것 같고 이 우리의 정신머리 없는 이 방송을 들어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 말. 제가 끝나기 전에는 한 편 읽을 거야. 삼촌씨.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 틈을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이었습니다. 오은이었습니다. 네. 이덕규 나갑니다. 네. 갈수록 참 어려워져요 시절이. 네. 정말 과거를 회귀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강건하시고 처음에 우리들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마음들이 끝까지 강건해서 그 시든 삶이든 모든 것들이 끝까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덕규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네. 이덕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덕규 선배의 우리 삼촌의 네. 시 한 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만한 시를 한 편 읽을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밤길 읽겠습니다. 밤길 조금만 참아라. 다 와간다. 좋아진다. 이제 따뜻한 국물 같은 거 먹을 수 있다. 멀리서 가까이로 개 짖는 소리 들리고 언뜻 사람들 두런거리는 소리도 지척에까지 가까워졌다가는 이내 다시 아득히 멀어졌다. 어머니 누비 포대기 속에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49번째 겨울이 간다.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새해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시 많이 보여주시고 가족끼리의 우리 친밀한 모임도 자주 가지면서 네, 정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스쳐가는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쓰시는 분이시죠. 일러스트레이터 한명권 님이 나와 계십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속사포처럼 질문이 많았죠. 괜찮습니다. 저는 누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느끼기에 네. 말씀을 제가 막 뚫지 않으면 애지간하면 말 잘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마 지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 사람 모아다 놓고 제 혼자 떠드나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조금 그래도 궁금했던 걸로 많이 여쭤봐서 네. 이번 주에는 명고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요. 네. 그 비기슈의 연재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 한 2년 했습니다. 네, 잠깐 쉬신다고 들었는데 그 재개를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비기슈에는 아마 내년에 다시 지면을 할애를 해주신다면 뭐. 그 비기슈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몸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잠깐 공백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몸을 풀었던 것 같고 그때 또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아무 그림이나 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수정 네.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네. 작업이 사실 편하죠. 그런 자리가 많이 주어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네.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독립적인 자료 매김한다고 해도 아직 그래도 가야 할 길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뭐 잡지들에 보자면 그달에 뭐 이러한 이슈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 이렇게 주문형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림 그렸던 이제 화가하던 아이들도 이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런 알바가 거의 주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네이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라폴리오라는 네. 그 플랫폼에서 이제 연재하고 계시는 일러스트가 이제 속도의 무늬라는 네. 제목이 붙어 있는데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속도의 무늬. 이게 그림을 보면 그림마다 나무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제가 나무를 좋아해요. 나무를. 네. 네. 나무는 어디나 있잖아요. 네. 근데 나무가 가지고 있는 뭐 교훈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죄송한데 말고 어떤 나무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포플러 나무였나? 음, 걔 되게 좋아해요. 전 나무 잘 몰라서 그냥 저도 노래- 나무의 어떤 지식에 관한 음.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외형을 좋아해요. 외형. 네.
그게- 이를테면 그러니까 너무 막 생겼는데 막 뻗어나 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 그게 되게 경이로운 느낌이 가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막 자라는데. 지방을 가든 뭐 여행을 가든 항상 도로가에 나무를 항상 유심히 보거든요. 네, 네. 그때마다 되게 놀라운데 음. 그래서 지방으로 막 왔다 갔다 일을 하고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장소마다 나무를 한 점씩 그리고 이 어디의 나무, 뭐 어디서 본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기록을 해서 책 한 권을 모아보면은 이거 어떨까 해서 한 1분 생각해봤는데 와 이거 생각해봐도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왜요? 되게 재밌어 보여. 그러니까 네. 그게 네. 그게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아니라 한 5년, 10년이 쌓이면은 어떤 의미가 생기겠죠. 네. 근데 그냥 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 앞에 있는 나무를 그리고 이 나무는 저 남해 앞바다에 있는 어디 나무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써놓고 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책 제목을 거짓말이라고 해서 내면 되잖아요. 그거 좋네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매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 앞에 있는 나무 하나를 네. 매일 보잖아요. 네, 집 네. 앞에 있으면 네. 그럼 걔를 어느 날은 뭐 북한산, 어느 날은 뭐 지리산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 책 제목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진짜 참말이잖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네. 아, 생각을 네. 못했네요. 네. 그러다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한 2년 정도 묵혔죠. 나무로 뭐 좀 해보자 하는 걸 묵혔다가 네. 작년에 12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음. 갑자기 여자친구랑 홍대 화방에 들렀다가 재료 좀 사고 집에 가면서 네. 그냥 작업 얘기하다가 문득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매일 나무를 그리면 어떨까. 너무 좋다. 매일 나무를 그리다.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책 안에서 한번 피고 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턱대고 그냥 들이댄 거예요. 15일 정도 동안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지? 이제 하루하루가 갈수록 할 수 있을까? 매일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해야 될까? 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제목 같은 거 막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래서 힘들겠지만 공지를 해버렸어요. 그냥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고 공지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좋아요 눌러주는 분들이 이제 한 명 되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은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초반에는 정말로 매일 그렸어요. 매일 드로잉이 아니라 연출을 해서 네. 구도를 잡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니까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때까지는 꾸역꾸역 했죠. 하다가 한 번은 지쳐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쉬겠다 공지를 하고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하던 와중에 네이버에서 연락이 와서 연재를 하게 된 건데 네네네. 그러셨구나. 네,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요. 또 그쵸. 그런 맛도 있고 그래서 그 속도의 문이라는 제목은 네. 직역하셔도 돼요. 속도 그리고 문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눈밭 위를 걸어갈 때와 뛰어갈 때 발자국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속도에 따른 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가는데 나무가 하루하루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변화가 근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죠. 근데 네. 1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막 열심히 하지만 내년 후년 맨날 똑같은 자리인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이입을 좀 했는데 그 무늬도 그래요. 무늬도 벽지를 생각해보면 가까이서 보면 벽지 무늬들 디테일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 종이 지폐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벽지 같은 거 멀리서 보면 그 무늬들이 뭉쳐가지고 또 다른 무늬로 무늬와 패턴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가까이서 보고 늘 우리는 가까이 디테일하게만 살고 있는데 그 무늬들이 하루하루라는 무늬들이 뭉치면은 또 어떤 무늬가 그쵸. 생기는지 나라는 속도의 무늬에 대해서 한번 뭉쳐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매일 나무를 그린다는 거에 이미 꽂혀버렸어요. 근데 매일 한 나무를 매일 보고 365일을 기록해 보는 거가 얼마나 재밌을까. 네.
제가 화가라면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해봐야겠네요. 네. 아니 맨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다고 보면 네. 나만 알아채는 미세한 변화가 있을 네.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전국의 나무를 그릴 필요는 없고 네. 딱 창문을 열었을 때 오늘의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의 365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저와 너무 먼 것들은 그리지 않고 네. 최대한 집 주변부와 제가 제 동선 안에서 그리려고 노력해요. 애인의 365를 그리세요. 369. 네.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제가 저기에 점이 있었나? 왜 눈 밑에 점이 하나였는데 2개 됐네? 이런 거를 네. 봐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저 팁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 네. 네. 그쵸? 괜찮죠, 네, 네. 되게? 네, 그것도 괜찮은 것 멀리 같습니다. 있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사실 근처에 있는 거에서 수많은 변화들을 감지할 게 그쵸?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루도 그렇잖아요. 하루라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또 하루라는 것만큼 그냥 확 가버린 것도 없고 봐야 될 게 많은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 주로 수채를 하시잖아요. 네, 수채화. 그러면 재료 사러 이제 홍대 화방에 가신다 그러는데 네. 수채의 주된 재료가 뭐예요? 붓, 붓, 물감. 물감, 물통 그리고 좀 붓 닦을 걸레. 그 걸레도 화방 가서 사요? 아니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죠. 아, 붓이 몇 개나 있으세요? 한 20개 넘나? 그럼 적은 거 아니에요? 더 많아야 되는 거 적당한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빨았으니까 아. 이게 쭉 펼쳐놓고 골랐었지. 저는 지인들 중에 이제 화가들이 좀 몇 분 계신데 네. 그 작업실에 가면 맨날 붓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 그 유화 그리시는 분들은 왜 딱딱해지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맨날 하나씩 훔쳐와요. 갖고 싶은 거. 그 네, 사람의 뭔지 알겠어요. 예, 그거 붓을 이렇게 탐나더라고요, 저는. 네. 연필은 탐이 별로 안 나는데 그 붓은 그 붓 자체가 작품 같아서. 네, 그래서 유화나 아크릴 하면 붓을 이렇게 비벼서 많이 그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많이 달아요. 아, 붓이 비싼가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주로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조금 비싼 거. 차이가 있어요? 네, 털의 그 차이가? 털 차이가 있어요. 아, 보통 그 수채 붓의 털은 뭘로 만들어요? 그것도 되게 달라요. 저는 단비털이라는 털을 쓰고 있는. 예, 그러니까 담비 그 동물의 털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근데 탄력이 네. 달라요. 그리고 또 수채화 붓 같은 경우는 물 먹는 양도 달라서 수채화는 그 물 한 방울 두 방울 양 때문에 보통 수채화 작가라고 하면은 수채화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수채화지만 다 스타일이 또 네, 다르거든요. 네, 그게 네. 물 조절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물을 어느 정도를 먹여야겠다라는 게 느낌이 팍 와요. 찍을 때? 네, 눈으로 보이는 말라 있는 정도나 네네. 붓 끝에 묻어 있는 물의 어떤 무게 같은 네. 거는 그런 게 손 끝에 오죠. 난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거는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몸으로 할 때 네. 딱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 네. 사람밖에 모르는. 네, 저는 시인분들이 네, 저희는 그냥 별로 그렇게 아니에요. 이게 붓에다 물 찍는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어떤 뭐 대학을 미대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순간이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요. 언제예요? 되게 웃긴데 네. 그거는 생각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별것도 아닌데 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네. 중등부 때 네. 중등부 교실에서 점심 때 애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네. 그냥 우리 장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네. 근데 그냥 뭐 무슨 대학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미래나 가려고 막 되게 쿨하게 멋지게 얘기한 거예요. 그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아니 전혀 없었는데 난 미대나 가볼까? 막 이런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머리를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말 한마디가 가지고 오는 영향력 같은 거를 굉장히 믿는데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정말 미술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림 그리는 것보다 뭐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손재주가 원래 있으시구나. 찰흙 지점토 같은 거 가지고 만들고 그런 거 좋아했는데 그때 그렇게 그냥 툭 장난식으로 얘기한 게 중3, 고1, 고2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미술학원을 그냥 알아보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일러스트 작업 아래 이제 몇 줄의 글을 네. 이제 씻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힘이라는 거를 느끼시겠어요. 그때 내가 중등부 때 그냥 그림 그려야지라고 했던 것처럼 네. 그 그림에 실리는 글에 무시하지 못할 힘. 네. 네. 무섭지 않으세요? 글 무섭죠. 붙일 때.
무섭죠. 나는 그렇게 붙이는 글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무서운데 제가 맨날 그림을 그리니까 네, 어쨌든 글을 좋아하니까 글을 쓰겠죠. 네, 그게 제가 글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맨날 그림을 그리니까. 네, 네. 그래서 참 창피하지만 단호하게 생각한 게 노출을 시키자 한 거예요. 그럼 노출을 시키는 동시에 제 눈이 굉장히 냉정해지고 창피함과 그 모든 것들이 밀려오면서 네, 네, 네. 뭔가 이렇게 습작을 하게 되고 그 뭔가 글을 붙이실 때는 네. 책을 막 다시 뭐 꺼내서 읽는다거나 네. 뭐 그런 작업을 따로 뭐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걸 메모하셨다가 적거나. 메모한 것도 막 훑어보고 책들도 보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공백 기간. 네네. 그때 어마어마하게 아이디어들을 모아놨어요. 사실 논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충전의 기간이었던 거죠. 조금 사실 막막했거든요. 네. 그때는 나는 그래픽 디자인을 할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네. 확실하게 그거는.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릴 것 같은데 나가서 그 몇백 미터 되는 자전거 도로 칠하면서 그 허허 벌판에서 칠하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게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그때 계속 아이디어를 막 이야기를 짓고 머릿속으로 그랬던 것들을 집에 가서 적어놓고 그런 게 막 되게 쌓여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자전거 도로 칠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뭐 누가 자로 일단은 반듯하게 누가 거놓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거요. 네. 그 도로 옆에 경계석 있잖아요. 네. 경계석을 쫙 처음부터까지 테이프를 발라야 돼요. 몇백 미터를 오리걸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거놓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제 하면서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롤러질로. 근데 이제 도로에 따라서 네. 뿌리는 거 쓸 수도 있는데 롤러질로 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폭이라는 게 계속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폭은? 폭이요? 네. 그거는 이제 경계석이랑 이제 네. 그거는 기본 바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펜트칠을 하는 거니까. 그건 딴 사람이 그려놓은 거죠. 공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거가 왜냐면 나는 이게 선을 삐뚤삐뚤 그리거든요. 근데 그런 선이 없으면 어느 건 요만하고 이렇게 늘어날까 봐. 그러니까 거의 수행을 한 거네요. 오리걸음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거 네. 무슨 108배 뭐 이런 거 하면서 가듯이. 네, 사실 그것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세발의 피지만 그걸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쏠쏠한가요? 그분들이요? 네. 그분들은 뭐 다 전국구로 하시니까 그게 이제 그걸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에 자전거 도로가 안 났을 때 그분들은 뭘 하셨을까요? 많죠, 페인트칠 할 때. 무슨 뭐지 횡단보도 선도 있고 막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다 하시죠, 그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도로 안에 그림이 있구나. 그렇죠. 색들과 그런 게 다 있죠. 그게 생각해 보면은 다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전거 도로로 막 연두색 뭐 빨간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빨간색, 초록색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정해져 있는 걸걸요? 그러니까 난 색색 뭐 보라색 막 지역별로 막 보라색 뭐 군청색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색들이 재미없으니까. 네. 뭐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뭐. 네네. 그림을 안 그렸으면 뭐 했을까요? 전파상 했을까? 저는요. 네. 사실 그림 말고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천직이네 그림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그래도 해보긴 했죠. 만약에라면. 네네. 근데 저는 연구원 같은 거 했을 것 같아요. 연구원이요? 네, 그냥 어디 밖에서 부대 끼는 거 말고. 난 전파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연구원이야? 손재주가 좋은. 아니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 그리고 제가 똑똑하다면 물리학자 같은 거 되게 똑똑하다는 가정 하에. 아니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애인하고 같이 사니까 그것도 약간 그래서. 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혼자 살거든요. 아, 네. 네. 그냥 네 물리학자. 와, 굉장히. 난 물리를 아무튼 세상에 제일 싫어했거든요. 저 정말 싫어요. 근데 공부를 나이를- 잘했다면 네, 머리가 좋았다면. 그렇죠. 나이를 들어가면서 수학 물리가 좀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물리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영원히 모르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알 수 없는 네, 답이 없는. 맞아요. 네네. 그 내년에 그러니까 네. 2016년 우리가 지금 녹음을 뭐 2015년 말에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랄까 명고님이 막 내년 병신년에는 뭘 해야지 뭐 이런 게 있다면 네. 내년 이게 속대문이가 내년 가을쯤에 출간 계획이라. 그러면 어떻게 뭐 지금 뭐 출판사도 다 정해지고 다 네.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그림만 생각하면 사실 봄에도 할 수 있는데 네네. 글 때문에
좀 그림도 다시 그려야 될 것도 많고 새로 그리고 글도 다시 쓰고 새로 쓸 것도 많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내년 가을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와야죠. 일단 그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사이사이마다 이제 좀 미뤄놨던 작업들이 있어요. 네. 좀 시리즈로 그리려고 했던 것들과 그리고 이제 다른 연재물도 좀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거랑 그리고 이야기 글 반 그림 반이 들어갈지 어쨌든 아예 이야기물도 천천히 쓰고 있고요. 몇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내년에 바쁜 한 해가 되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탐을 냈지만 명고 씨한테 연락하면 프린팅된 거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살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북에 남기면 되나요? 네 페이스북도 있고 그라폴리오에 보면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아. 메일 주소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와주셔도 되고 네. 어디로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실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야, 저는 그림 프린팅한 거 살 건데요. 한명건님의 페이스북이나 그라폴리오에 들어가서 메일 보내면 네. 팔아주실 거죠? 아, 네 그럼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인사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2주에 걸쳐서 고생이 많으셨죠? 제가 하도 말을 많이 질문을 드려가지고. 아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았는데 네네. 잘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그라폴리오랑 페이스북 말고 좀 채널을 조금 늘려보려고 해요. 뭐 좋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생각이시다. 텀블러라든지 뭐 그러니까 좀 많이 봐주시면은 네. 저는 너무 감사드리죠. 네. 단언컨대 네. 제가 보기에 한국 젊은이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정서를 가진 그림들이에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본다면 더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공간, 뭐 예를 들면 핸드폰 바탕화면이라든지 네.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게 깔아놨을 때 정말 이렇게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그림들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외롭고 감사합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함이 있는 인간적인.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내년 한 해 또 작업들을 되게 기대하고요. 저는 메일 보낼게요. 저한테 그림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 2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는 미국 문학사를 읽은 후 지금까지 에밀리 디킨슨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그녀의 신장, 머리칼의 길이, 눈의 크기 그런 것은 하나 모른다. 그녀의 몸에 까만 사마귀가 하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가끔 그녀의 몸에 까만 사마귀가 하나 있다고 시에 적는다.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노래를 따라 나온 한 자락 따스한 마음이 이 지상의 기온을 데운다. 우리의 노래는 언제나 노래로 끝나지 못하고 노래가 끝난 다음에 무서운 침묵의 그림자가 된다. 그것이 노래의 사랑, 노래의 죽음이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오규현 시인의 순례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